자, 볼게요, 여러분. 자, 그럼 질문. 그럼 우리가 1955년까지 끝냈지. 그럼 한번 내가 외우는 방법이거든요. 지도를 해볼게요. 1955년에 남베트남에서는 응오딘 지엠이 베트남 공화국을 세우고, 일본 도쿄에서는 무슨 체제가 형성되어 55년 체제가 형성이 됐다. 이것도 얼마든지 문제 만들 수 있지. 맞잖아. 지문에 일본의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쳐졌다 라는 것만 딱 보여주고 이때 같은 해 볼 수 있는 모습, 응오딘 지엠만 나와도 풀 수 있어야 되겠지. 혹은 요걸 보여줘. 베트남 공화국이 미국의 도미노 이론으로 응오딘 지엠이 베트남 공화국을 만들었다. 그러고 알 수 있는 거 딱 하면 뭐야? 무슨 체제? 55년 체제. 아니, 나올 수 있지. 근데 언뜻 보면 쉬운 문제지만 이거 틀릴 수 있겠죠, 여러분? 왜? 55년 체제는 틀리지 않아, 애들이. 근데 뭐는 틀리겠어? 1955년 베트남 공화국은 틀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올해도 EBS 교재에서 굉장히 강조를 해놨어. 그쵸? 베트남 공화국은. 자, 그럼 이제 해보자. 그럼 아까 쉬는 시간에 누가 물어봤던 연도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56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미리 지도를 그려볼게요. 빠바방, 띠바방, 숑숑숑, 싱싱숑. 여행 가고 싶어요. 자, 해보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해볼게요. 요 위쪽이 무슨 년이야? 소련이죠. 왜? 야, 누가 무슨 년이라 그래. 그러면 1951년, 잘 들어봐. If you going,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소련이 참여했는데 소련은 난 못하겠다. 서명을 안 해. 소련은 서명을 안 해. 그리고 한국과 중국은 부르지도 않았잖아. 그러면은 소련과 지금 일본은 문제가 뭐냐? 여기 있는 섬을 원래 북방, 우리가 봐봐. 북방, 자, 여기 뭐지? 홋카이도 위에 있는 북방 사도가 원래 일본 건데 지금 소련이 가져갔잖아. 맞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달라고 싶은데 외교 관계가 없잖아. 근데 1956년에 소일 우호 조약을 맺은 다음에 요 해에 소련과 일본이 무슨 수교를 해요? 국교 수교를 해. 그러면서 원래 이때도 일본이 유엔에 못 들어갔어. 왜냐? 소련이 막았단 말이야. 그리고 소련이 그래, 일본과 잘 지내보자. 국교 수교하면서 요 이후에 드디어 일본이 뭐에 가입하게 되는 거야? 유엔에 가입을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서는 소련이 선물을 줘. 뭐냐? 첫째, 우리도 전쟁 배상금을 받지 않겠다. 그리고 일본아, 니네 우리랑 친하게 지내면 우리 소련이 가지고 있는 요 북방 사도를 언젠가는 일본에게 주겠다고 뭐를 해요? 약속을 해요. 이게 언제야? 1956년 일소 혹은 소일 우호 조약이야. 근데 지금도 소련이 안 줘. 러시아가 안 줘. 왜 안 주느냐? 미리 해볼게. 자, 따라해볼게요. 1960년에 미국이 일본에게, 야, 일본아, 네, 우리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맺으면서 그날 미일 안보 조약을 맺었는데 요걸 좀 갱신하자. 그래서 새로운 미일 안보 조약을 다시 맺재. 잘 들어봐. 그러면 1951년에 맺은 미일 안보 조약은 단순히 미국이 일본에 주둔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1960년이면 냉전이 심해지잖아. 그럼 봐봐.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경제적으로 잘 살고 인구도 많고 옛날 전쟁에 싸움 잘한 흔적이 있잖아. 그러니까 1960년에 새롭게 맺은 미일 안보조약은 뭐냐? 단순히 미국이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혹시라도 미국이 소련과 전쟁이 나면 니네도 우리 동맹으로 참여하라는 그런 미묘한 걸 써놓는 거야. 그러면 봐봐. 이 당시 사회당 전 국민들은 개빡친 거야. 잠깐만. 야, 51년 조약은 주권을 회복시켜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맺었지만 지금 잘못하면 냉전에 휘말리면 한국 꼴 난다. 한국에서 6.25 난 가장 큰 이유가 뭐야? 미국과 소련의 냉전 안에서 무슨 싸움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따라해볼게. 1960년에 일본에서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안보 투쟁이라는 걸 해요. 이게 뭐냐? 야, 미일 안보조약 개정하지 말아라. 괜히 소련이랑 척지지 말고 중립을 지켜라. 더 이상 미국이랑 같은 편 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미일 안보조약을 맺지 말아라. 안보조약을 맺지 말아라. 이게 무슨 투쟁이야? 안보 투쟁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당시 당이 무슨 당이야? 따라해볼게. 무슨 당? 자민당. 무슨 체제야? 55년 체제죠.
얘는 누구에게 충성이야? 미국에게 충성이죠. 옛날 또 군국주의 애들이잖아,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헌법도 개정해서 군대도 키우고 군산업도 세우고 미국이랑 잘 죽이 맞아가지고 여하튼 미국 쪽에 붙어가지고 국력을 갱신하고 싶은 거야. 전 국민이 반대해도 난리가 난 거야. 어떻게 해요? 이 당시 그 일드나 일본 영화에 보면은 전투경찰이랑 막 대학생이랑 싸우다가 서로 막 맞아 죽고 막 동경대 막 불타고 막 수십 명이 죽고 막 난리가 아닌 거야. 그러다가 결국에 어떻게 해요? 일본이 강제로 통과시켜버린 거야. 통과시켰을 때 난리도 아니야. 그래서 이때 좌절한 일부 대학생들이 극좌가 돼가지고 완전히 이쪽으로 가버려가지고 막 비행기 납치해가지고 북한으로 도망가고 막 테러하고 적군판하고 들어본 적 있죠.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안보투쟁 실패해서 전 국민이 빡쳤는데 웃긴 건 뭐냐? 이 이후에 경제가 끝내주게 올라가는 거야. 왜냐? 1964년에 알아두세요. 도쿄에서 올림픽을 해. 그런데 잘 들어봐. 올림픽을 치렀다는 거는 중진국 이상이 된 거지. 그러면 1963년에 도쿄 올림픽 하면서 완전히 일본 경제가 정점을 찍어버리고 68년에 전 세계 경제대회 2위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야? 아, 뭐 미국이랑 편 먹어도 좋구나. 그리고 봐봐. 옛날에는 이런 의식이 살아있었는데 갑자기 내 주머니에 한 달에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오봐. 돈 쓰기 바쁘죠, 여러분. 게다가 이거 안보투쟁에도 일부 대학생들이 완전 골로 가버리는 거니까 저놈들이 완전 테러가 돼버렸네 하다 보니까 여러분 계속 저 자민당으로 가버리는 거야.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60년에 일본에서 근데 이때 일본 국민들이 성공했으면 짱인데 이때 꺾였기 때문에 일본 정치가 조금씩 후져지는 거야. 이때. 그쵸? 자, 해볼게요. 안보투쟁이니까 한 번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 투쟁들 다 합쳐서 그냥 안보투쟁이라고 그냥. 60년에가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지금도 지금도 안보투쟁이라면 안 하고, 그러니까 안보투쟁하면 딱 60년만 하면 기억하면 돼. 왜?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소소하게 했겠지만, 야, 1,000명이 한 거랑 수백만 명이 한 거랑, 봐봐. 3.1 운동이 3.1절에 가장 컸지만, 그 후에도 여러 가지 운동이 있었을 거잖아. 근데 우리가 왜 3.1 운동이라 그래? 그 기점에 수백만 명이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해되겠지? 응, 볼게요.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56년까지 했지? 자, 보자.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그럼 소련이 원래 1956년 소일 우호조약 맺고 북방 5도, 4도 주기로 했는데 왜 안 주냐? 안보조약 맺어서. 그 소련이 삐진 거야. 야, 우리가 소련이 너 일본 잘해주기로 했는데 1960년에 안보조약을 다시 맺으면 너 완전 미국 편이 된 거네? 그럼 너 못 줘. 해가지고 이때 안 줘버린 거야. 이해가 되니? 나만 신난 것 같아. 자, 볼게요. 그러면, 자, 1957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했더니 어떤 놈이 손을 딱 드는 거야. 뭐야? 했더니 아버지 태어난 해래. 자. 그래서 두드려 패라다가 아버지가 검사래. 그래서 내가 도망갔어. 자, 볼게요. 57년에는 별일 없고, 해보자. 1958년은 세계사와 동사에 제일 많이 나오죠. 거의 한 석 달마다 한 번씩 나오죠. 마오쩌둥의 무슨 약진운동, 대약진운동이죠. 해보자, 여러분. 다시 중국으로 갑시다. 자, 볼게요, 여러분. 자, 요게 현재 중화 인민 무슨 국이야? 공화국이죠. 그럼 1분 복습해보자. 1945년 일본이 패망하자마자 미국이 장제스와 마오쩌둥을 충칭에 불러서 회담을 열어서 전쟁을 막으려고 했는데 결렬돼서 1946년부터 1949년까지 국민당과 공산당이 무슨 내전? 국공내전이 벌어졌죠. 누가 이겨요? 분리했던 공산당이 이기고 국민당은 여러분 1949년에 국민당은 어디로 도망쳐요? 장제스는 대만으로 도망치죠. 도망치자마자 이때부터 무슨령을 내려요? 계엄령을 내려서 언제까지 내려요? 1987년까지 대만 장제스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대만은 사실상 일당 독재 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이 당시는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에 10월 1일 날 건국해서 이제 뭘 하느냐? 원래부터 했지만 본격적인 무슨 개혁을 해요? 본격적인 토지 개혁을 해서 농민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산업을 국유화하고 있었는데 큰일이 터지죠. 6.25가 터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950년 10월 11월 달에 100만 명 이상의 무슨 군을 중공군을 6.25에 참전시켜서 전쟁을 벌이잖아.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러면 전쟁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문제는 뭐냐 해볼게. 중화인민공화국에게 가장 많이 지원해준 게 누구야? 소련의 베탈린이야, 스탈린이야? 스탈린이 살려준 거야. 왜? 국共내전에서 공산당에게 무기도구 줬던 거 소련이라 이거야. 그러면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졌을 때 소련이 돈재주고 경제개발해주고 여러분 막 내주는 거야. 근데 놀라지 마세요. 1953년에 누가 죽어요? 스탈린이 죽어. 죽자마자 그의 후계자인 후르쇼프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스탈린이 잘한 것도 있지만 사람을 많이 죽여서 후르쇼프가 스탈린의 후계자인데 얘가 짱이 되자마자 스탈린 동상 다 때려보시고 스탈린 격하 운동을 해. 이걸 보고 마오가 충격을 받아. 큰일 났다. 그럼 나도 죽으면 내 시체 불타고 나 죽을 거 아니야. 이것도 하나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중국도 지금 소련에 거의 부하라. 걔네 영향 많이 받는데 딱 봤더니 스탈린 죽자마자 막 시체 불태워지고 막, 아니, 그건 약간 가정에서 한 거야. 스탈린 격하 운동이 벌어진 거야. 게다가 봐봐. 그리고 세상에 공짜가 없다. 야, 부모님이 해주는 것만 거의 공짜에 가깝지 공짜가 없어요. 그럼 소련이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무슨 간섭을 하려고 그래? 자꾸 중국에 내정 간섭하려고 그래. 예를 들면 소련의 함대를 중국에 갖다 놓으려 그러든가 하려고 그래요. 근데 중국 애들은 피 속에 뭐가 흘러요? 어떤 새끼는 짜장면이래. 그게 아니라 중국 애들 피 속에는 중화사상이 흘러. 그럼 마오쩌둥 입장에서는 소련 도와준 건 고마운데 자꾸 내정 간섭도 하고 또 스탈린 문제도 있고 또 붙어 있으니까 또 국경 문제가 터져. 그러다 보니까 1958년부터 마오쩌둥이랑 소련의 후르쇼프랑 사이가 안 좋아서 한 번은 여러분 작은 전쟁까지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따라해볼게요. 무슨 분쟁이라 불러요? 중소 분쟁이야. 그러니까 중국이 멘붕인 거야. 왠가 봐봐. 미국은 이미 중국을 봉쇄해. 왜냐? 야, 한국, 일본, 서독, 유럽 애들아, 중국 공산화 됐으니까 경제하지 마. 경제 봉쇄해. 그러니까 중국 괜찮아. 왜? 소련이랑 친하면 소련 부하가 누구야? 요구르트 필요하면 불가리아. 체조 필요하면 루마니. 알죠, 여러분? 헝가리에서 소련과 동유럽이랑 거래하니까 괜찮았어. 근데 무슨 분쟁? 중소 분쟁이 벌어지니까 소련이 모든 기술을 전해주지 않고 닫아버린 거야. 완전 중국 멘붕이죠, 여러분. 그러면 미국과는 아예 척져 있고 소련과도 중소 분쟁으로 무역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뭔가 자립경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작한 게 바로 뭐냐 해볼게요. 여기까지 배경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자, 이 당시 중국의 짱이었던 마오쩌둥이, 야, 안 되겠다. 우리 굶어 죽겠다. 그럼 자생적으로 좀 경제 개발을 하자. 그래서 1958년부터 1961년까지 딱 3년간 따라해볼게요. 대약진 운동이라는 걸 합니다. 10번. 무슨 약진 운동? 대약진 운동. 그러면 대약진 운동은 뭐냐? 쌀 생산력도 늘려서 자급자족을 하고 나라의 부의 척도인 철강도 많이 늘려서 자체적으로 소련과 미국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부자 국가가 되자가 대약진 운동이야.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 대약진 운동을 하려고 모든 마을마다 이걸 만들어요. 여기 아마 답으로 나올 거야. 모든 마을마다 인민공사라는 걸 만들어요. 무슨 공사? 인민공사. 여기서 농사, 철강석, 학교, 그 다음에 치안, 분배 다 하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인민공사가 일단 뭘 하느냐? 모든 토지를 뺏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뺏어서 무슨 농장? 협동농장을 만들어서 모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집에 부엌을 없애요. 집에 부엌이 있으면 안 돼. 대신에 마을마다 마을 회관을 만들어서 100명이든 200명이든 아침 되면 마을 회관에 와서 밥 해먹고 농사 짓고 쌀도 인민공사에 보관하면 인민공사가 마을 회관에 쌀 주면 같이 먹는 거야. 완전히 무슨주의가 된 거야. 공산주의가 된 거죠. 이제 개인 게 없어. 게다가 세 번째, 뭘 하느냐? 니네 탱크라든가 뭐든지 만들려면 철강이 필요한데 이게 소련도 막아버리고 미국이 막아버렸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인민공사에서 열심히 협동농장에서 농사도 하면서 뭐냐? 사랑시가 요만하면은 요만한 난로 같은 화로를 만들어서 근처에 산에 가서 철강석을 캐거나 집에 있는 숟가락 젓가락을 녹여서 철강을 생산하는 거야. 이때 마오쩌둥이 하는 말, 야, 요즘으로 치면 우리 인구가 10억이다.
10억이 요만큼씩만 철을 생산해도 영국을, 미국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막 대약진 운동을 하는데, 와, 놀라지 마요. 완전 대박. 자, 인민공사가 협동농장 해가지고 협동마을 만들어가 농사 줬더니 예를 들면 200% 추가 달성. 그 다음에 철강석을 농민들이 만들었는데 미국과 영국에 뻥치는 거야. 10배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막 마오쩌둥이 흥분했는데 3년 후 결과. 대약진 운동에서 학자마다 틀린데 내가 좀 약간 센 걸 할게요. 4천만 명이 굶어 죽어요. 야, 이 당시 4천만 명이면 남북한 인구야. 뭐라고요? 남북한 인구가 굶어 죽어. 왜 굶어 죽었느냐 해볼게요. 대약진 운동으로 협동농장을 했는데 자기 땅을 가지고 있으면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갑자기 합쳐버리니까 내 땅이 아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내 땅이었는데 갑자기 합쳐놓고서는 똑같이 쌀을 주니까 누구도 일 안 하겠죠. 게다가 가뭄, 흉년까지 같이 와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쌀 생산량이 5분의 1로 줄었는데 공산당 간부는 출세를 해야 되니까 100가마 수확했는데 1000가마 수확했다고 거짓 보고를 한 거야. 철강석도 개코미디예요. 만들긴 만들었는데 여러분, 철강석은 불이 세야 되잖아. 그러면 포항제철 가면은 사람이 이만하면 용광로가 이만한데 난로에다가 철 해봐. 나오긴 나와도 전혀 못 쓰는 거야. 그러면 못 쓰는 철인데 10개 나왔으면 100개 나왔다고 또 가짜로 뻥을 친 거야. 그러면은 마오쩌둥은 베이징에서 야 봐봐, 내가 한 대약진 운동이지만 대단해. 생산량이 몇 배가 늘고 철광석이 쌓였다고 3년 딱 봤더니 4천만 명이, 아니 진짜야, 4천만 명이 굶어 죽은 거야. 4천만 명이. 황당하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 웃긴 얘기 해줄까? 중일전쟁 만주사변 때 일본군 놈들이 중국인을 죽인 게 보통 2천만 명 죽였대. 일본 놈들이. 그런데 마오쩌둥이 죽인 게 몇 명이야? 4천만 명. 무슨 약진 운동으로? 대약진 운동으로. 황당하죠 여러분. 자, 근데 또 웃긴 얘기 해줄게요. 또 근데 야사인데 야사는 아니고 일화가 있어요. 마오쩌둥이 대약진 운동할 때 시골에 내려가서 잘난 체하는 거야. 야! 저 참새는 해로운 새래. 뭔 말이에요? 아니 농민들이 이렇게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저 참새 새끼들이 벼를 먹는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10억 인구가 참새를 잡자. 그래서 10억 인구가 한 명씩 참새를 잡았어. 그럼 10억 개 죽었겠죠. 참새 전멸. 전멸되자마자 문제는 뭐냐. 참새가 쌀도 먹지만 뭐도 먹어요. 병충해. 벌레도 먹잖아. 그러면 갑자기 참새가 다 죽으니까 병충해들이 하고 갑자기 여러분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가뜩이나 가뭄 흉년인데 그것 때문에 더 죽은 거야. 황당하죠 여러분. 그래서 저 새는 해로운 새다 라고 했다가 4천만 명 죽은 거예요. 무슨 운동? 대약진 운동. 근데 웃긴 게 요거를 김일성이 따라해요. 뭐라느냐. 따라한 건 아니고 1년 빠른데 그냥 웃기자고 한 거야. 거의 비슷한 시기에 1598년 북한도 1958년 자 증거 있네요. 자 1958년에 북한도 우리도 어떻게 돼?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랑트칭령이 아니라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말처럼 열심히 일해서 우리도 하자. 천리만 운동이 벌어지는데 내가 봤더니 아유 학설이 두 가지야. 대약진 운동을 따라했다. 아니다. 57년도에 실시했다. 근데 틀린 건 대약진 운동은 4천만 명이 굶어 죽었으면 북한의 천리만 운동은 6.25로 폐허가 된 생산량을 40%로 올렸대. 그 북한은 성공한 거지. 북한은 성공했고 중국은 뭐야? 대약진 운동으로 맞아 완전히 4천만 명 굶어 죽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외울게요. 그러면 대약진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 10번. 무슨 공사? 어떤 새끼는 한국담배인공사 아니라고요? KT가 아니라고 해요. 인민공사. 인민공사 이꼬로 무슨 운동이야? 대약진 운동. 그렇죠? 그럼 인민공사가 생겼다는 거는 사유재산이 없는 거야. 알았죠? 그리고 뭐야? 쌀 생산, 철강 생산하다가 완전히 바보 됐다. 그래서 중요한 게 나라를 만드는 건 주인공은 국민이지만 그 정치가가 되게 중요해. 왜냐? 훌륭하고 인격적이고 소통이 되는 정치가가 있어서 똑똑한 국민들에게 이쪽입니다! 라고 방향을 제시하면 더 잘 사는데 아무리 국민이 똑똑해도 정치가나 정부가 방향을 잘못 다스리면 나라가 맛이 가는 거야. 그래서 아까도 너한테 얘기했지만 내가 지금 스웨덴 공부하고 있잖아. 어떤 교수님이 쓴 거. 그러면 나 몰랐는데 스웨덴이 그렇게 빈부차가 심하고 못 살았대. 부정부패가 엄청 심했대.
그런데 어느 정치 운동이 벌어져가지고 정치가 잘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아는 선진 국가가 된 건데, 니네 이스라엘 아시죠? 이스라엘도 정치 경제가 그렇게 개판이었대. 그 자본가들이 그 일부 너무 부자인 나쁜 부자들이 완전히 빈부격차를 엄청 조장했다가 한번 엄청난 개혁이 벌어져가지고 지금 좀 잘 된 거래. 근데 한국도 좀 약간 고까지 와 있는 것 같아, 내 느낌에는. 물론 당장 터지진 않겠지만 조금 심해, 예를 들면. 그랬을 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태까지 우리가 모든 모델이 미국이었잖아. 근데 니네 미국 보면 알죠? 미국 보면은 우리 드라마 봐도 빈부차가 어마어마하지. 아, 장난 아니야. 야, 미국에 홈리스가 2천만 명인 거 아니? 홈리스가 뭔지 알죠? 노숙자가 2천만 명이야. 야, 한 1,200, 1,000만이 넘어. 하여튼 홈리스가 1,000만이 넘어. 그거 장난 아니. 근데 또 어떤 미국 영화 보면 막 풀장에다가 매일마다 뭐 우회우하고 막 파티하고 막 요트 있고 그러잖아. 아니, 한국 재벌들도 그렇게 놀진 않잖아. 욕먹잖아. 몰래 그렇게 놀지. 대놓고 놀면은 당장 불매하잖아, 우리가.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미국은 좀 파토가 났으니까 내 생각엔 미국보다는 정치 경제 어떤 문화를 북유럽 쪽으로, 북유럽 같은 경우는 대학원까지 공짜래. 물론 공짜라서 그런 건 아닌데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올바른 민주주의, 올바른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똑똑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한 5년, 내가 보기엔 5년, 10년 지나면 교육도 받게 될 것 같아. 이런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생각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스웨덴 대학에서 이름이, 잠깐만, 이분 나중에 책 읽어봐. 최연혁이라는 스웨덴의 교수님이신데 그분 책을 좀 보고 있는데 하는 말이 스웨덴 갔더니 무슨 말만 하면 질문하길래 맨 처음에는 참 예의 없다, 이 새끼들. 무슨 말만 하면 교수님하고 질문을 하는 거야. 근데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그게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A는 B라고 배운 게 아니라 계속 초딩 때부터 토론을 한 거야, 선생님이랑. 토론해가지고 서로 결론을 낸 거야. 그러니까 그게 몸에 익으니까 우리가 대학 가봐. 대학 가봐 알겠지만, 언니 알겠지만, 교수님이 막 혼자 얘기하면 대다수는 하고 있어. 자다가 뭐 떡 먹다가 그래. 근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막 교수가 정신이 없는 거야. 자기는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게 될 것 같아 보니까. 왜냐면 창조성이 없잖아. 내가 보기에는 한국의 빌 게이츠나 저커버그 같은 없는 게 머리가 아파서가 아니라 니네 문제가 아니라 교육제도가 문제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가 전 세계 IQ 1등인 거 알아요? 이스라엘보다 IQ가 높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나름 창의성이 있는데 학생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회 구조 문제랑 교육 문제가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 왜? 아니, 미국은 니네 누구야? 빌 게이츠 알지? 마이클 스프루사. 걔 하버드 다니다가 그냥 중퇴하고 지네 집 자동차 차고에서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최고 부자가 됐잖아. 근데 한국도 빌 게이츠 같은 애가 있었을 거야. 근데 엄마가 너는 의대를 가야 돼. 의대. 아니, 야, 카이스트 애들 자퇴를 그렇게 한대. 얼마 전에 뉴스 봤지? 서울 연고대 카이스트 애들이 요번에만 3,000명이 자퇴를 했대. 왜? 의대 간다고. 의대 간다. 그리고 얼마 전에 쇼프로인데 뭐 의대 나왔더라고. 미팅 프로야, 미팅 프로. 얘도 서울대고 뭐 얘도 서울대인가 봐. 근데 야, 그 쇼프로에서, 아니 걔를 탓하는 게 아니라 문화가 그래. 서울대인가 무슨 연대 의대 다니는 애가 미팅 자리에서 너 그 뭐 서울대 만약에 뭐 무슨 경제학 가면 왜 거기가 빨리 자퇴하고 수능 봐서 의사 되라고. 아니 근데 그게 물론 현실적으로 의사 되는 게 좋긴 좋은데 미국과 니네 그거 알아요? 일본에서 최고로 좋은 대학이 동경대지. 일본 어떤 명문대 봐봐. 어떤 명문고야. 일본 최고의 명문대에서 전교 1등은 의대를 안 간대. 일본 어디 가느냐? 물리학과나 화학과를 간대. 전교 1등이. 그래서 여러분 일본은 노벨 그 과학상이 열 몇 명이 탔고 우리는 빵명이야 지금. 그 이유가 이거지. 왜? 일본 찬양하는 거 아니야? 갑자기 또 쪽팔리지 말고. 아니 저기지만 배울 건 배워야지. 일본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화학과나 뭘 나오면 먹고는 산대. 왜? 무조건 중소기업에서 연구자들은 채용을 한대. 근데 우리는 그 똑똑하다고 화학의 천재인 애들도 화학을 하면 의미가 없어. 왜? 대학 교수도 못해. 하도 대학 교수가 많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 화학에 정말 천재고 잘하는데 엄마가 의대 가라고 그냥 의대 가는 거야.
맞죠, 여러분? 이거 수업해야 돼.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지금. 자, 누구부터 해야 지 인민공사다 그랬어요, 인민공사. 자, 그러면 1961년, 자, 무슨, 허술했네. 대학진 운동이 실패해서 좀 자극적으로 얘기할게. 수천만 명이 굶어 죽었으니까 무슨 쩌뚱이 권력을 많이 손상하겠어. 마오쩌둥의 뭐가 많이 꺾이겠어요. 인기가 꺾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마오쩌둥이 좋아했던, 이 사람은 마오쩌둥이 키워준 거야. 류사오치랑 마오쩌둥의 친구였던 덩샤오핑이 1961년에 딱 등장해서 마오쩌둥이 약해졌잖아. 그럼 얘가 약간 자극적할게요. 얘가 똥 싼 거 수습해야 되겠죠. 버린 사고. 그래서 류사오치와 덩샤오핑이 뭐라 그러느냐. 야, 이거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하니까 인민들이 적응을 못한다. 그리고 너무 문제가 심각하니까 차라리 우리 따라해볼게요. 실용주의 노선으로 가자. 실용주의가 뭐냐? 정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하지만 경제는 약간의 무슨 주의를 섞자. 자본주의를 섞어서 옛날처럼 개인이 토지도 소유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무슨 재산, 사유재산도 인정해서 조금 숨통을 커지게 하자. 야, 세계사를 해볼게. 레닌이 소련 세운 다음에 완전 공산주의를 갖다가 경제가 개박살나니까 레닌이 1921년 신경제정책 해가지고 약간 자본주의 섞었잖아. 그러면 소련 같은 경우도 레닌이 모든 거 협동농장하고 모든 공장을 국유화했더니 갑자기 경제가 몰락하니까 야 이거 나 망하겠다 해가지고 약간의 자본주의를 인정한 게 뭐야? 신경제정책이잖아. 그거랑 똑같은 게 바로 61년에서 66년까지 류사오치와 덩샤오핑이 실용주의 노선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마오쩌둥이 화가 나는 거야. 왜? 이게 성공할수록 자기는 더 잘못한 거잖아. 맞잖아. 왜? 자기가 잘못했는데 실용주의 노선 가지고 갑자기 대약진 운동으로 맛이 갔던 중국이 경제가 부활하니까 마오쩌둥이 멘붕인 거야. 근데 마오쩌둥이 되게 머리가 좋아. 뭐냐? 마오쩌둥이 정권을 잡자마자 제일 먼저 손댄 데가 어딜까? 교육. 해봐요. 메이지 유신 때 일본 국가와 천황에게 말 잘 듣게 만들려고 학교에다가 무슨 직어를 발표했어? 교육 직어 발표했지.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마오쩌둥이 초중고 애들한테 우리 중국 역사 5,000년 중에 가장 위대하다는 건 마오쩌둥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격화를 시켜서 10대 애들, 대학생 애들이 마오쩌둥이 거의 뭐가 된 거야? 거의 하나님이 된 거야. 그런 와중에 마오쩌둥이 머리를 굴려요. 뭐를 걸리느냐? 해보자. 이거 시험에 꼭 나오죠. 자, 갑자기 1966년부터 10년만 넣어볼게요. 1976년. 자, 권력을 지금 뺏기고 있던, 위기를 느끼던 무슨 쩌둥이, 마오쩌둥이 갑자기 야, 우리 문화는 공산주의 문화로 가야 되는데 아직도 서양의 나쁜 문화, 서양의 나쁜 문화의 대표적인 게 자본주의 문화를 아직도 많이 배우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공산화가 됐는데 아직 문화적으로는 몰래 썩은 자본주의 문화를 좋아하는 애들이 있다. 그래서 이기에 아예 우리 문화를 문화 대혁명을 해서 완전히 서양의 문화, 자본주의 문화를 없애서 우리 진정한 공산주의 문화로 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웃긴 얘기 해줄게. 너무 길면 안 되겠지만 마오쩌둥이 먼저 덫을 내. 얘들아 잠깐만 내가 절대 뭐라고 안 그럴 테니까 공산당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얘기를 해. 내가 고칠게. 라고 하면서 마오쩌둥이 딱 열어줘. 맨 처음에는 아무도 안 움직여. 왜? 맞아 죽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아니야. 왜냐면은 우리 공산당이 지금 정권을 잡았지만 우리도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부정적인 게 있으면 대학 교수든 당 간부든 심지어 2인자든 3인자든 얘기하래. 얘기해서 누가 얘기를 하니까 마오쩌둥이 네 말이 맞다 칭찬을 해줘.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공산당 예술가 정치가들이 이 병신 그러고 막 얘기를 하니까 마오쩌둥이 두 가지야. 당황도 하지만 잘 걸렸다 이 새끼들 해가지고 갑자기 뭐냐 봐라 이 새끼들이 자본가였다 해가지고 무슨 병을 동원하냐면요. 따라해볼게요.
홍위병이라는 걸 동원해요. 자, 홍위병이 뭐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인데 수첩을 갖고 다녀. 그 수첩이 뭘까요? 마오쩌둥 어록이야. 그러면은 왜 홍위병이냐? 목에다가 빨간 스카프를 해. 그러면 봐봐, 우리 학교가 500명이면 아무나 홍위병이 안 된다. 홍위병이 되려면 첫째, 아빠가 고등학교, 대학을 나오면 안 돼. 아버지가 순수 농민이어야 돼. 농민 중에서도 옛날 부자 농민 자식은 안 돼. 아버지가 연락 가난한 소장농 농민이거나 아버지가 골수 공산당이거나 아버지가 일본이랑 싸운 사람만 돼야 돼. 그러면은 그런 골수 애들만 모아. 그래서 전국에서 불러들인 게 200만 명이야. 그럼 홍위병 애들이 막 뭐 재밌게 놀아. 막 수백만 명이 춤추면서 와. 막 베이징까지 춤추면서 와가지고 갑자기 홍위병이 해볼게요. 자, 해보자. 야! 한 명이 달라와. 홍위병이야. 아빠를 신고해. 우리 아버지가 피아노를 쳐! 그러면 해서 100명이 몰려가서 그 아들이랑 친구랑 아버지를 잡아다가 한 5분의 4쯤 죽여. 막 팬 다음에 무릎 굽힌 다음에 보는 앞에서 피아노를 때려 부시면서 하는 말. 아저씨, 마오쩌둥 말씀하시기를 피아노는 옛날 유럽 귀족들이 농민들을 착취한 거 가지고 만들어서 지네끼리 즐기던 자본주의 귀족 문화다. 근데 어떻게 피아노를 치냐 해서 손가락을 다 부러뜨려. 아들도 같이 패. 같이 패는데 대다수 아버지가 자살해. 모멸감해. 또 두 번째 막 누가 달려와. 야! 우리 외숙모네 집에 갔더니 미국 돈인 달러가 있어. 뭐야? 달러가 있어. 그리고 막 가. 가서 달러 뺏은 다음에 때려 죽여. 실제로는 내가 다큐를 봤거든. 야, 딱 봐도 못된 할머니야. 내가 홍위병이었어. 그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집에 우리 동네 근처에 부잣집이 있었는데 달러를 숨겨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가지고 두드려 팬 다음에 12 식구를 거꾸로 매단 다음에 달러를 그 사람들 입에 집어넣은 다음에 망치로 때렸대고 즐겁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다른 편. 이 사람은 홍콩의 재벌이야. 막 울어. 할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일본어 선생이었대. 근데 일본어 선생이었던 이유로 와가지고 아버지를 때려 죽인 거야. 그래서 자기는 탈출해가지고 홍콩에 와가지고 되게 재벌이 되고 막 울면서 얘기해. 여러분, 내가 지금 아주 간단히 얘기했는데, 그래서 사람마다 틀린데 요 문화대혁명 때도 최소한 한 1000만 명에서 2000만 명이 죽었어. 그러면 이걸 하면서 이제 봐봐. 해볼게. 마오쩌둥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싫었던 애들. 아까 뭐야. 실용주의 누선했던 유사오치. 덩샤오핑도 홍위병을 시켜서 때려 죽이거나 다 감옥에 쳐놓는 거야. 그러면 마리조아 문화대혁명이지 결국 뭐야? 마녀사냥한 거지.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시사토론 하다가 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누구를 막 추정하면은 아, 너 홍위병 아니냐. 여기서 나온 거야. 야, 하나 웃긴 얘기 해줄까? 홍위병 100만 명이 왔는데 또 파벌이 있어. 어떤 파벌이냐. 우리가 더 마오를 잘한다. 아니다 하다가 실제로 군대를 쳐들어가서 총을 빼가지고 홍위병끼리 싸움이 나. 싸움이 나서 막 지네끼리 몇만 명 죽이고 그 다음에 이때 중국의 문화자가 다 파괴돼요. 왜냐 해보자. 홍위병들이 걸륭제 진시황 아시죠? 진시황이 만든 비석, 공자의 비석을 야! 저 새끼들 다 착취한 새끼야 해가지고 다 때려보셔가지고 지금 중국 가서 비석을 보잖아요? 그럼 다 금이가 있어. 왜? 홍위병들이 모든 전통 문화를 다 때려보신 거야. 근데 웃긴 거 뭐냐면 여러분, 이 문화대혁명이 더 커다란 게 뭐냐? 이 10년 동안 초중고 애들이 공부를 전혀 안 한 거야. 공부를 전혀 안 하고 중국 사회도 나쁜 전통도 있지만 되게 좋은 전통이 있잖아. 이러면은 한국으로 따지면 예의 따지고 염치 따지는 그런 좋은 문화 있지. 그게 다 파괴된 거야. 그래서 어떤 PD가 하는 말, 중국이 우리보다 돈이 엄청 많은데 드라마가 개판이래. 왜 그럴까? 우리는 전쟁을 많이 겪었지만 그래도 옛날 전통이 내려오니까 그 전통 가지고 인간적이고 감성적인 드라마를 만드는데 중국은 문화대혁명 이후에 완전히 수천 년간의 문화가 많이 파괴가 된 거야. 파괴가 되니까 그런 거 못 만들어내는 거야, 지금. 니네 한번 웃기게 해볼게. 내가 대한민국 태권도 관장이라고 쳐봐. 근데 이종격 투기랑 시험에서 졌어.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대한민국 태권도 관장님 중에 99.9%는 이종격 투기에게 져서 인터뷰하면 뭐라 그래? 아, 제가 실력이 약했던가 수련 못했음이란 말을 하는데 니네 가끔 유튜브 보면은 중국의 전통 무술가들 싸우다가 맞으면 100이면 100. 밥을 안 먹고 왔어요. 발이 미끄러웠어요. 나 그거 보면서 뭘 느끼냐면은
한국의 어떤 무술가든 싸우다가 졌으면 쪽팔리거나 해가지고 솔직히 얘기해. 내가 졌다. 내가 좀 약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중국은 무술가 1000명이면 1000명 다 뭐라 그러냐면은 어저께 잠을 잘못 잤다. 눈을 찔렸다. 막 이상한 얘기해. 나는 뭘 느끼냐면은 양심이나 도덕이 전혀 없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근데 그거를 좀 과장된 말이지만 언제 다 파괴가 된 거야. 문화대혁명 때 파괴가 된 거야.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쉽게 나와요. 1966년에 연도 외워야 돼. 1966년에서 76년까지 무슨 등 마오쩌둥이 자기 권력을 찾으려고 정적을 없애려고 애들을 이용했다. 일종의 무슨 사냥이야? 재생 사냥이야? 마녀 사냥이야? 마녀 사냥이죠. 자, 무슨 대혁명? 문화대혁명. 무슨 병? 홍위병. 홍위병 됐어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러면은 오늘 배운 거에서도 꽤 나오지 않을까? 꽤 나오겠죠. 그럼 정리해보자. 그러면 1958년에서 61년까지 자, 마오쩌둥의 무슨 약진 운동이 있었어요? 대약진 운동의 키워드는 필요 없어. 이거야. 무슨 공사가 주도했다? 인민공사가 주도했지만 결과 수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 그래서 61년부터 66년까지 이름 외울게요. 유사오치와 나중에 주인공이 되는 무슨 핑? 덩샤오핑이 나와서 실용주의 경제 노선을 할수록 마오쩌둥은 불안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얘네 제거해야 되겠죠. 누구를 이용해요? 무슨 병? 코카콜라 병이야? 홍위병이야? 홍위병을 이용해서 1966년에서 1976년 문화, 자 따라해볼게요. 문화 대혁명을 일으켜서 이때도 한 최소 2천만 명이 맞아 죽어요. 그래서 이때 이용한 게 무슨 병이다? 무슨 병? 홍위병. 하나만 해줄게. 덩샤오핑도 잡고 싶어. 그럼 핑계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덩샤오핑 큰아들인가 둘째 아들이 베이징 대학교 학생이었나 봐. 근데 홍위병 애들이 덩샤오핑 아들을 옥상에 끌고 가서 딱 한마디. 야, 니네 아버지 덩샤오핑인데 집에서 취미가 체스라며? 체스가 뭐냐? 서양 바둑이잖아. 근데 여기서 맞아라고 하는 순간 애들이 달려가겠지. 야, 덩샤오핑이 서양의 체스한대! 하고 때려 죽이겠지. 그러니까 아들이 니얼산스 아니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홍위병이 뭐 옥상에서 두드려 패다가 끝까지 저항하니까 던졌어. 던져가지고 척추가 부러져. 그래서 평생 휠체어를 타. 평생. 그러고서는 다행히 덩샤오핑은 안 죽이고 어디 가요? 시골에 보내서 온 가족을 농사 짓게 하거나 트랙터를 몰아. 트랙터를 몰고 또 어떻게, 하여튼간, 그리고 저 때가 누구 죽냐면요. 왜 중국이 무술이 허접하냐면 그때 무술가들이 많았거든? 다 때려 죽였어. 태극권 고수, 당난권 고수를 다 때려 죽인 거야. 왜? 이거야. 야, 무술가는 농민을 위한 무술가가 아니다. 옛날 왕족이나 지주의 땅이나 재산을 지켜주는 애새끼들이기 때문에 무술은 필요 없다. 다 쏴 죽여. 그래서 여러분 중국의 뭐 전통 무술가들은 이미 맥이 끊긴 지가 저때 끊긴 거야. 정상적인 사람은 다 대만, 홍콩에 있고 지금도 뭐 중국 소림사 있잖아. 그 구라야 다. 그분들 얼마 전에 스님 된 거야.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때 어마어마해서 영어만 한마디 써도 그냥 만나면 반갑다고 꾹꾹꾹 때려 죽이는 거야. 문화 대혁명. 근데 이거를 따라한 사람이 누구야?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즈. 이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나중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 이 공산주의 자체가 다 이상한 건 아닌데 마오이즘이라든가 이런 거로 변형해가지고 여러분 거의 종교보다 무서워진 거야. 애들을 광기로 만든 거잖아, 이게. 그쵸? 자, 종 안 치네? 하자.